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SS,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향후 과제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PSS의 향후 과제, 결국 지속적인 개선과 최적화의 과정, 관련된 PSS와 기존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들과의 관계, 그리고 체계적인 설계,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과 향후 전망, 마지막으로 PSS와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목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PSS는 단순한 제품과 서비스의 조합이 아니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최적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PSS는 열린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입력 요인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진화하는 대상입니다. PSS는 사회나 자연, 경제 시스템 등과 상호 교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 외부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도록 하며 기업은 어떠한 PSS 모델이 사회, 자연,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노력을 계속하여야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례이더라도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의 개선, 즉 사용자 편의 증진, 인프라 확충,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강화, 다양성 확보 등이 되겠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로 새롭게 탄생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떠한 PSS 모델을 구현을 할 때 그 구성 요소가 되는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 앞서 논의된 전략들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환경성, 사회성,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관리, 청정 생산, 친환경 제품 디자인 등 기존 지속가능 개발 전략과 PSS와의 연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엔드 오브 파이프 전략, 클리너 프로덕션 전략, 그리고 에코 프로덕트 전략,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인 PSS,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결국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PSS 내 사용되는 제품의 설계는 소비자 요구에 초점을 두고 전체 시스템의 형태를 보고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시스템에서 제품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품 개발인 제품에서의 시스템 이행이 아닌 시스템에서 제품, 역순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역순으로 제품이 설계되는 경우에도 친환경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은 물론 생산 과정에서의 청정 생산, 폐기물 관리 등은 동일하게 요구가 되겠습니다. 또 PSS 시스템의 평가 영역 구분 요소로는요, 이해관계자의 수나 제어와 서비스의 공급과 사용, 그리고 절약된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스템 솔루션의 환경성, 사회성, 경제성, 그 평가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 PSS 평가 방법은 정확한 값을 측정하여 지속 가능성 효과를 정량화한다기보다는 대략의 비교 평가와 시각화 방법인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PSS의 그 복잡한 시스템 솔루션의 체계적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의 특성 중 하나이며 기업에서는 충분한 시간, 인력, 자원을 투입하여 복잡 다단한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복잡성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복잡성은 경쟁 업체의 모방을 방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 사업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장 진입 전에 시험 기간을 거쳐 전체적 시스템을 모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사업의 리스크 감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 진입 초기부터 대규모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안정화를 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솔루션 전문가의 필요성인데요.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 적절한 방법론과 도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세분화된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대의 산업구조와 기업 문화 속에서 복잡한 시스템 솔루션의 설계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전문가 집단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업에서 제안하는 어떤 창의적인 PSS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환경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니면 지속 가능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경쟁력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부분에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소비자나 기업이나 훨씬 그 흘러가는 구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며 결국 기업이 PSS를 주제로 사업 파트너들과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실제 정부의 어떤 기업의 어떤 녹색화 정책이 보다 그 가시적인 그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의식에 기반한 녹색 제품의 구매 수준을 실제로 뛰어넘어서 가격 그리고 만족도 측면에서 기존의 대량 생산 방식보다 우월한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경쟁력 있는 그린 비즈니스를 낳게 되는 요인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독일에서의 다임러사의 2인용 자동차 쉐어링 시스템인 카투고 같은 경우 실제 그 경제성과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사용자의 편익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밑에 표는 그린 비즈니스 평가 기준이 되겠는데요. 크게 환경성, 그리고 경제성, 사회성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그 우선순위를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선순환의 경제 구조를 달성하는데 이제 어느 것이 더 높다냐, 높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부분에서는 BAU 대비, 그러니까 기존 사업 대비 어떤 거시적인 환경성이 크냐 적냐,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제품 서비스에 어떤 환경적인 중대성이 있냐, 경제성 부분에서는 뭐 시장 잠재력을 포함한 성장성, 그 다음에 그 규모, 그리고 사회성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이익,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요소로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촉진 또는 규제 등 제도의 마련 역시 제품이 아닌 서비스가 포함된 시스템의 범위로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품 서비스 시스템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면서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어떤 소재 부품, 뭐 생산, 유통 이러한 전과정상의 각각의 단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스템 설계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 제도들도 마찬가지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PSS 시스템에서의 추구하는 방향들, 뭐 오남용 방지, 이용 효율의 제고, 그 다음에 재사용 촉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관련 조건으로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제품 사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남용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환경 영향이 큰 부분, 그다음에 이용 효율 제고에서는 뭐 공동 사용이라든지 어떤 관리를 통해서 제품의 수명이 연장된다든지, 그다음에 재사용 촉진에서는 뭐 오래가는 내구 제품, 그다음에 제품을 회수하고 다시 재생하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조건들뿐만이 아니라 결국 PSS는 밑에 같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제도는 마찬가지로 엮어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휴대전화 충전의 이 충전기를 보시면요. 국내에서는 일찍이 2000년대 중반에 등장했던 휴대전화 충전기 단위에 표준화는 시스템을 이용해 산업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재화의 절약을 기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24핀으로 표준화된 충전기가 휴대전화기와 분리되어 판매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나 여러 동료들 사이의 일상 또는 여행 중 충전기 공유가 가능해졌고 공공시설에서의 충전 서비스 역시 간편해지고 충전기 가격이 제외됨으로써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성과를 같이 낳게 됐죠. 결국은 이 충전이라는 하나의 표준화라는 그런 제도가 일으킨 여러 가지 일련의 변화들, 그러니까 여행 중에 충전, 아니면 직장에서 충전, 제품 가격의 하락,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그 촉진 또는 규제에 관련된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시스템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PSS 솔루션을 통해 제품 판매 단계에서 차단되었던 자원에 대한 확보와 장기적 계획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S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의 소유권이 공급자, 기업에게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그 제품의 내구도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회수한다든지 또는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스스로가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다수 사용자들 간의 시간차 사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제품들, 쉐어링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대의 차량이 여러 사용자들이 시간차를 거쳐서 모두를 만족시키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되겠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와 기업 간의 어떤 경제 활동, 그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의 자연스러운 상황과 자원순환 체계의 구축이 서로 맞물려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시장의 기준을 변화시키거나 영향력 있는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여러 가지 PSS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또 확산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역시 서서히 일어날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 적용에 있어 어떤 사전주의의 원칙, 입각해서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최대한 멀리 내다보고 가능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며 지역에 기반한 해결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 또한 되겠습니다. 이제 부가적으로 제품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로 조명 기술과 PSS가 되겠습니다. 조명 기술, 예를 들면 그린라이트의 LED 기술로 한정을 두어도요.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에너지의 효율성, 어떤 조명기기의 모듈화, 그리고 조명기기를 제어하는 그런 여러 기술들, 이러한 것들로 결국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이러한 클러스터링 이후에 서비스 요소가 도출될 수 있겠습니다. 수명주기 종합 케어 서비스나 설치 서비스, 관련된 금융 서비스. 모듈화에서는 단기나 장기 임대, 그러니까 부품 옵션으로의 판매, 그다음에 자가 정비, 셀프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 요소들이 도출될 수 있고요. 이러한 것은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이 되었을 때 사업화 표준 모델이 제시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품의 초기 설치 및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LED의 설치, 대여, 그리고 조명을 모듈화하여 단기 혹은 장기로 임대하는 것들, 그 고객이 스스로 그 부품을 조립한다든지 분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결합된 비즈니스 모형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기술과 PSS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물질 자원의 종류별 단편적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물질 자원의 정거적인 추적이나 폐자원의 관리의 최적화의 솔루션 적용을 통한 자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폐자원이 어디 있는지 추적하는 기술, 공정 내에서 폐자원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속도로 어떤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지 그런 여러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RFID나 와이파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고요. 또한 공정 상황에서 실제 어떤 자원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어떤 폐자원의 처리의 어떤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술이 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공정 상황에서 어떻게 자원이 흘러가고 부산물이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결국은 폐자원 처리 최적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용품 기술과 PSS인데요. 기존의 복지용구 제품의 어떤 개발 자체의 미흡이라든지 또한 렌탈 제품의 위생성에 대한 고객의 불신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고가의 복지용구 품목 확장과 위생성 개선을 통한 대여 서비스 확대로 제품의 재사용에 따른 이용 효율 극대화 및 복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결국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실질적인 제품의 개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니즈 오리엔티드된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접점이 바로 일어난다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사용자의 그런 근본적인 니즈 충족에 맞춤형 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적용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회수된 제품의 그 교차 감염, 그러니까 오염을 방지하고 또 재사용 제품이 다른 고객을 찾아갔을 때 좀 더 위생적으로 만족된 상태로 전달하기 위한 각종 설비들이나 그러니까 재오염 방지 포장 기술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제 기술과 PSS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농약이나 살충제 등의 그러니까 일반 농부나 아니면은 각종 방제 약품의 처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있어서 오남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서비스를 행하는 전문가의 적기적소 정량 방제 살펴를 통해 방제약품 사용량 감소 및 사용상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하는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살포 위치의 감지 기술을 통해서 농약의 살포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제약품의 정전기 흡착 비산 방지 기술을 통해서 뿌려지는 방제약품이 공기 중으로 소모돼 버리는, 즉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막는 그러한 기술들. 결국 이러한 기술은 서비스가 결합된 전문가에서 운영이 되었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기술과 PSS인데요. 산업 현장의 자원, 에너지 사용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사실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스마트 미터 및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자원 에너지 최적화 실현의 서비스가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도 물론 자원 에너지 모니터링 기반 기술, 자원 에너지 정보 응용 기술, 그 다음에 EMS 통합 기술들이 서로 묶여서 이러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로써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